안녕하세요. 오늘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이용자 교육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교육은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고 서비스를 올바르게 이용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교육은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란 활동 지원급여 이용 시 유의사항, 바우처 사용 시 주의사항, 부정수급 예방 교육, 활동 지원 인력에 대한 성희롱 예방 교육으로 진행됩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란 활동 지원 서비스는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 필요한 활동 보조를 제공하며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보장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돌봄 부담을 경감하여 가족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역할도 합니다. 지원 대상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모든 장애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서비스 목적은 활동 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지원을 하고 장애인 당사자 가족의 부담 감소하며 장애인의 삶의 질을 증진합니다. 활동 지원급여 이용 시 유의사항입니다. 활동 지원급여는 몇 가지 중요한 서비스 원칙을 바탕으로 제공됩니다. 서비스는 오직 이용자 한 분께만 1:1로 제공됩니다. 이용자 및 가족의 생업 근로활동 지원은 금지됩니다. 또한 이용자의 가족, 부모, 형제를 위한 서비스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이용자와 활동 지원사는 상호 인격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적절한 호칭, 배려하는 말투와 행동이 중요하며 활동 지원사의 근로 환경을 배려하여 적절한 휴식 시간 보장 및 외부 일정 상호 공지 등이 필요합니다. 이용자 여러분께서 지켜야 할 주요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서비스를 당일 취소하거나 변경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두 번째, 상호 계약 해지 시에는 최소 14일 전에 기관으로 사전 통보해야 합니다. 세 번째, 생업을 보조하거나 가족을 위한 서비스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서비스 중 알게 된 이용자 및 활동 지원사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신체 접촉이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때는 공손히 요청해 주십시오. 여섯 번째,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서비스를 제고 및 요구하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성적 언어 및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용자 및 보호자, 활동 지원사, 제공기관 등은 다음의 경우 지체 없이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수습기간 중 이사, 가구 구성원 변경, 직장학교 관련 사항, 장기요양 관련 사항, 시설 입소 등 인적사항 및 급여량 변화 발생 시 신고해 주세요. 의료기관 60일 초과 입원 또는 국외 체류 60일 이상도 신고해 주세요. 바우처 부정 사용, 부정 수급 발생이나 특별 지원급여 행당 및 제외 발생 시 유사 서비스 수급 여부, 가사 간병 방문 지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등은 기관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보장시설, 교정시설, 치료감호시설 등의 입소 수용 중인 경우, 국외 체류 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의료기관에 61일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 활동 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 가사 간병 방문, 노인 맞춤 돌봄 등을 받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용자가 급여 중단을 신청할 때, 이용자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급여를 이용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변경 신청 및 이의 신청 사항입니다. 서비스 이용 중 신체, 정신, 생활 환경 변화가 생긴 경우 서비스 이용 시간 급여량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경 신청 사유는 신체, 정신의 변화, 사회활동 변화, 가구 환경 변화가 있을 시 해당 사항 추가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수급 자격 인정, 급여 구간 및 급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별 지원급여는 긴급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일시적으로 지원되는 급여입니다. 이용자 또는 이용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80시간이 지원이 되며 거주시설에서 퇴소하여 자립하는 경우 20시간 자립준비 급여 지원됩니다. 또한 보호자 일시부재 시에도 특별 지원급여가 제공됩니다. 바우처 사용 시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바우처 결제 시간 산정 방법. 첫 번째, 제공 시간이 15분 이상 45분 미만은 30분으로 산정되며, 두 번째, 제공 시간이 15분 미만은 0시간으로 산정되며 45분 이상은 제공 시간은 1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세 번째, 공휴일, 일요일 심야 시간대에 서비스 제공 시 결제 시간이 1.5배 가산됩니다. 다만 휴일과 심야 가산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인 부담금 납부 사항입니다.
정기생성은 다음 달 바우처 납부분으로 매월 말일 18시까지 본인 부담금을 납부해야 다음 달 1일부터 사용 가능한 바우처가 생성됩니다. 수시생성은 이용자가 당월 1일부터 15일 18시까지 본인 부담금 납부를 해야 납부일 다음 날부터 사용 가능한 바우처가 생성됩니다. 추가 생성은 당월 16일부터 25일 18시까지 납부하여 활동지원기관에 보고 후 전자바우처 시스템 신청일 다음 날 바우처가 생성됩니다. 다음은 부정수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정수급이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급여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급여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로 실제 급여의 대가 이상으로 급여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실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가 아닌 다른 이용자의 카드 또는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활동 지원 인력이 아닌 다른 활동 지원 인력의 카드로 결제한 경우. 바우처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 등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이용자 보호자와 활동 지원 인력기관의 답합에 의해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고 서비스 제공 비용의 일체 또는 일부를 나누어 가지는 행위. 활동 지원 인력이 수급자의 바우처 카드를 보관하고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부정수급 적발 시에는 활동지원법령에 따라 이자를 가산한 부정결제 금액을 전액 환수. 또한 활동지원사 및 이용자 자격정지, 제공기관 업무 정지 등 행정조치 절차에 따라 즉시 시행합니다.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이용자 준수사항입니다. 첫 번째, 바우처 카드 소지 및 보관의 경우 카드 미지참 시 원칙적으로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바우처 카드를 제공기관이나 제공인력에게 맡겨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바우처 본인 부담금 납부는 본인 부담금은 매월 서비스 시작 전에 납부해야 하며 제공기관이나 제공인력이 대신 납부해 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대면 서비스가 원칙이나 이용자가 제공인력에게 장보기 등 비대면 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 기관의 보고 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바우처 서비스는 서비스 이용 대신 금전 금품을 지급받는 것은 부정이용이며 바우처는 가족을 포함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 본인 부담금은 매월 서비스 시작 전에 납부해야 하며 제공기관이나 제공인력이 대신 납부해 줄 수 없습니다. 이용자 준수사항 위반 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권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바우처 이용 시 향후 서비스 이용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활동 지원 인력에 대한 성희롱 예방 사항입니다. 성희롱은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혐오감, 불쾌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 등을 의미합니다.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육체적 성희롱은 입맞춤, 포옹 등 신체 접촉, 특정 신체 부위 가슴,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입니다. 시각적 성희롱은 음란한 사진, 낙서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입니다. 언어적 성희롱은 음란한 농담이나 상스러운 이야기, 외모에 대해 성적인 비유나 평가, 성적인 관계 강요나 회유 등 하는 행위입니다. 기타 성희롱은 사회적 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와 성적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입니다. 다음은 성희롱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 및 처벌 내용입니다. 성희롱은 피해자에게 커다란 불쾌감, 모욕감, 정신적 고통을 주며 평등권을 침해하고 인권을 해치는 차별 행위입니다. 피해를 경험한 돌봄 노동자는 업무 의욕 저하, 불안감 등을 겪게 됩니다. 도를 넘는 성희롱은 형법 제297조, 제297조 제2항, 제298조, 제299조, 제300조 등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호 간의 인격 존중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서비스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교육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활동 지원 서비스는 이용자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위한 1:1 서비스입니다. 이용자 본인과 활동 지원사 모두 상호 인격권을 존중해야 하며 가족 지원 및 생업 보조는 금지됩니다. 바우처 카드는 이용자 본인이 소지해야 하며 부정수급 적발 시에는 강력한 처벌이 따릅니다. 성희롱은 범죄이며 상호 존중과 배려가 서비스 이용의 기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활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